안녕하세요, 회원입니다. 이번 성교육 주제는 피임 종류입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콘돔인데요. 콘돔은 라텍스로 된 고무 같은 그런 재질인데 남성의 음경에다가 씌워가지고 물리적으로 피임을 하는 그런 도구입니다. 피임 확률은 잘만 사용한다면 99%로 되게 높은 편이고요. 자세한 사용법은 제가 이미 영상으로 다뤘던 거기 때문에 오른쪽 위를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콘돔의 장점은 되게 간편한 것도 있고, 그리고 다른 피임 도구들과는 다르게 성병 예방까지 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느낌의 차이가 조금 날 수 있어요. 콘돔 종류에 따라도 다르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별 차이를 못 느끼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좀 예민하신 분들은 차이를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구피임약인데요. 경구피임약은 여성분들이 약을 먹는 건데 복용법은 되게 복잡하거든요. 이것도 제가 전에 영상으로 한번 다뤘던 거라서 오른쪽 위를 클릭해주세요. 이거 원래는 먹는 약이다 보니까 여성분의 호르몬을 조절해가지고 하는 그런 피임법이거든요. 간단하게 말해서 호르몬을 조절해서 임신을 할 수 없는 몸 상태를 만드는 거죠. 이것도 99%로 굉장히 높은 피임률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약은 매일매일 같은 시간대에 먹어야 돼서 굉장히 귀찮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부작용도 좀 있을 수 있고, 근데 요새 나오는 3세대, 4세대의 약들은 크진 않지만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하혈을 좀 했거든요. 막 엄청 콸콸콸 쏟아지는 하혈은 아니고 그냥 매일매일 한두 방울씩 이런 식으로 피를 받습니다. 이런저런 부작용이 좀 있고 드물긴 하지만 콘돔에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이 사용하면 좋은 피임법인 것 같고요. 매일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면 굉장히 괜찮은 피임법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세 번째는 사후피임약인데요. 이것도 여성분이 먹는 약인데 이거는 관계 후에 한 알을 먹으면 되거든요. 이거는 꼭 의사 선생님의 처방이 있어야지 약을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피임률은 먹는 시간에 따라 다르거든요. 관계 후 24시간 내에 먹었을 때는 96%로 굉장히 높은 피임률을 가지고 있고 48시간 내에 먹었을 경우에는 85%로 되게 많이 떨어져요. 72시간 이내에 먹었을 때는 58%,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냥 거의 피임이 안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관계 후 3일 안에 먹어야 돼요. 그리고 빠르면 빠를수록 피임률은 정말 높이 올라가고 늦춰질수록 진짜 피임률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장점은 알약 하나 먹으면 돼서 굉장히 간편한 편이근데요. 단점이면 일단 처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많이 지체가 될 수 있어서 이거 빨리 먹어야 되거든요. 시간 지체되는 게 좀 그렇고 부작용이 아무래도 조금 많죠. 호르몬을 건드리는 거고 굉장히 센 약이거든요. 네 번째는 페미돔인데요. 이거는 여성용 콘돔이에요. 여자분한테 물리적으로 삽입을 하는 그런 콘돔이거든요. 이것도 99%라는 굉장히 높은 피임률을 가지고 있고 제가 사용을 해보진 않았는데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여성의 성기는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착용하는데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 착용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도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거는 제가 사용해보지 않은 제 생각이고 혹시 사용해보신 분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루프, 미레나 등등 자궁 내에 시술을 하는 그런 피임법이거든요. 이것도 95% 이상의 굉장히 높은 피임률을 가지고 있고 한번 시술을 하면은 몇 년 동안은 피임이 된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단점은 시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면은 좀 힘들 수도 있죠. 바로 이어서 다음은 임플란론인데요. 이거는 팔에 칩 같은 걸 심어서 하는 피임 방법이거든요. 시술은 10분 이내면 끝나고요. 얘도 한 번 하면은 몇 년 동안은 피임이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술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조금 힘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다음 피임법은 이거는 아마 많이 못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노원질좌제라는 약이거든요. 여성의 질 속에 집어넣는 약인데요. 삽입을 하고 1시간 이내에 피임이 가능합니다.
피임률은 체위에 따라서 다른데 아무래도 중력이 있다 보니까 남성상이 자세가 되면 95% 이상이 되게 높은 피임률을 가지고 있지만 여성상의 경우는 중력 때문에 이게 약이 흘러요, 밑으로. 그래서 85% 정도의 피임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는 불안해서 사용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85%면 너무 낮은데? 다음은 노스액입니다. 섹스를 안 하면 임신을 할 일이 없죠. 100% 피임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병 예방도 되는 굉장히 안전한 피임법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오로지 임신을 위해서만 섹스를 하는 사람은 저는 굉장히 현저히 그런 사람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없진 않겠죠. 굉장히 드물다고 생각해요. 자, 마지막으로는 말이 좀 많은 질외 사정인데요. 이거는 질외 사정이 무슨 피임이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피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이거를 넣을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영상에서 언급을 하자면 당연히 질외 사정에만 의존을 하면은 굉장히 낮은 피임률을 가지고 있겠죠. 혹시 조절을 못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를 다른 피임법이랑 같이 사용을 한다면 훨씬 더 높은 피임을 하게 되니 뭐 예를 들어서 콘돔을 꼈는데 콘돔 끼고 나서도 질외사정하고 아니면 뭐 경구 피임약을 먹었는데도 질외사정까지 하면 굉장히 높은 피임률을 가지게 되겠죠. 다른 피임법이랑 같이 활용해서 한다면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각자 선택이지만 질외사정만으로 하는 피임은 권하진 않습니다. 네, 피임 종류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 알아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선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제가 모르는 방법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알고 있다면 댓글로 공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